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리아 브리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릴 김미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가을비가 쏟아지는 오후, 대형 가전제품 매장 유니버설 전자는 주말 할인 행사로 북적였습니다. 매장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비에 젖은 고객들의 우산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습기 찬 공기 속에 새 가전제품 특유의 플라스틱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매장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 중이던 박태호는 손목 시계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아직 퇴근까지 4시간이나 남았군요.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한 쌍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노란 탈색 머리에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팔에는 화려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쨍한 화장과 하이힐을 신고 비싼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두 사람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정도로 시끌벅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안내 데스크네. 가자.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박태호의 옆에 있던 동료, 직원 이민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부부 또 왔어. 지난번에도 환불한다고 난리쳤던 진상들이야. 박태호는 한숨을 조금 내쉬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응대할게요. 부부는 안내 데스크 앞에 서자마자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3달 전에 산 냉장고 때문에 왔는데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당장 환불해 주세요. 박태호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해당 제품의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지갑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꺼내 데스크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박태호는 영수증을 펴서 확인한 후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죠. 고객님, 확인해보니 해당 제품은 3달 전에 구매하셨고 이미 사용 흔적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상 교환 기간도 이미 지났네요. 환불보다는 AS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비싼 냉장고를 샀는데 3달 만에 고장나면 그냥 교환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흘끔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박태호는 목소리 톤을 더 낮추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 매장 규정상 사용 흔적이 있고 구매 후 한 달이 지난 제품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AS 센터에 연결해드리면 무상으로 점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 놈이 뭘 안다고 그래? 너 몇 살이야? 사장 불러와. 남자는 이제 완전히 화가 나 소리치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당신들 이렇게 고객 대하면 망하는 거 알아요? 내가 인터넷에 리뷰 올릴 거예요. 박태호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응대했습니다. 고객님의 불편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니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박태호가 무전기로 매니저를 호출하는 동안 매장 한쪽에서 캐주얼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고객처럼 보였지만 실은 이 가전 매장의 창립자이자 백만장자 회장인 강인수였습니다. 강인수 회장은 평소 변장을 하고 자신의 매장을 돌아다니며 서비스 품질을 직접 체크하는 습관이 있었죠.
강인수는 조용히 옆에 있던 매장 매니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직원 이름이 뭐지? 박태호라고 합니다. 입사 1년 차인데 고객 응대 평가가 항상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매니저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강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박태호의 침착함에 대한 감탄이 서려 있었습니다. 화난 부부의 고성이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고객들을 응대하기 바빴죠. 하지만 박태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고 호흡은 깊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매니저님이 곧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박태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려. 우리가 여기서 놀고 있는 줄 알아? 남편이 데스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주변에 놓인 팜플렛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지만 박태호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고객님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는 눈을 치켜뜨며 비웃듯 말했죠. 이게 서비스야? 내가 리뷰로 작살내줄까? 당신네 회사가 망하든 말든.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이라면 화를 내거나 표정이 굳었을 테지만 박태호는 여전히 공손함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끝까지 정중했죠. 저희는 규정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환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인수 회장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 중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진상 고객을 대하는 직원은 드물었으니까요. 그는 매니저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저 직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나? 네, 박태호 씨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취업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텁습니다. 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마치 보석을 발견한 듯한 반짝임이 스쳤습니다. 한편 매장 매니저인 김준호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부부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매니저 김준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남편이 매니저를 향해 답했습니다. 이 냉장고 석 달 됐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환불해 주세요. 김준호는 박태호가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구매 후 한 달이 지난 제품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대신 AS 센터에서 무상 점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환은요? 같은 제품으로 새 것으로 바꿔주면 되잖아. 여자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김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을 때 박태호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AS 기사님을 오늘 중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 문제가 간단한 조정으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에 특별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부부는 잠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태호의 차분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태도가 그들의 분노를 조금은 누그러뜨린 것 같았죠. 알았어요. AS부터 받아볼게요. 하지만 안 고쳐지면 꼭 교환해 주세요. 남편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박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부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기사님이 방문하실 겁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부부는 퇴장하면서도 몇 마디 불평을 더 내뱉었지만 처음보다는 목소리가 한결 작아졌습니다.
박태호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인수 회장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를 바꿔.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매니저인 김준호가 박태호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태호야. 정말 대단했어. 나였으면 화부터 났을 텐데. 박태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비싼 제품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화가 날 테니까요. 이 말을 들은 강인수는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니저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내일 본사에서 회의가 있는데 저 직원을 데리고 오게. 매니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박태호를요? 그래, 꼭 데려오게. 아, 그리고 내가 여기 왔다는 건 비밀로 해줘. 강인수는 모자를 눌러쓰고 슬그머니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김준호는 박태호를 불렀습니다. 태호야, 내일 본사에 가야 할 것 같아. 회장님께서 직접 너를 부르셨어. 박태호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이요? 강인수 회장님이요? 무슨 일로요?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마 좋은 일일 거야. 박태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혹시 진급 기회가 생긴 것인지 온갖 생각을 하며 뒤척였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아왔기에 그는 결국 마음을 편히 먹고 내일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박태호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그리고 진한 파란색 넥타이까지 메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대형 가전제품 매장의 평범한 직원인 그가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긴장하지 마.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박태호는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회사 본사는 강남의 높은 빌딩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니버설 전자의 로고가 반짝이는 유리 외벽 앞에 선 박태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회사의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매일 일하는 매장은 이 거대한 조직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죠. 로비에서 보안 절차를 마친 박태호는 매니저 김준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2층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해? 분명 좋은 일일 거야. 김준호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회장님을 직접 뵙는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엘리베이터가 32층에 도착하자 그들은 넓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회장실로 가는 길은 마치 미술관 같았습니다. 벽에는 회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죠. 마침내 그들은 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박태호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안내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박태호는 처음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인수 회장이 바로 어제 매장에서 봤던 그 캐주얼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던 것입니다. 어서 오게, 박태호 군. 강인수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앉게나. 박태호는 떨리는 다리로 회장실 중앙에 놓인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준호도 곁에 앉았죠. 어제 자네의 모습을 지켜봤네. 강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가끔 변장을 하고 매장들을 방문해서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보는 습관이 있어.
박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어제 그 순간이 테스트였단 말인가요? 놀랐나? 걱정 마. 자네는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어. 강인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자네처럼 참을성 있게 진상 고객을 대응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드물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거든. 박태호는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거야. 강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자네 같은 직원이 우리 회사에 더 많이 필요해. 어제 자네가 보여준 인내심과 고객 응대 방식은 우리 회사의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해. 박태호는 칭찬을 받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죠. 내가 직접 본 자리였던 만큼 자네에게 상을 준비했네. 강인수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자네에게 주는 특별 포상이야. 박태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상장과 함께 놀라운 금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1년치 연봉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이렇게 큰 금액을. 박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강인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네를 본사 인사팀으로 전격 발령하기로 했어. 또한 내가 직접 진행하는 브랜드 인성교육 프로젝트의 핵심 담당자로 발탁하고 싶네. 박태호는 완전히 놀라버렸습니다. 단순한 칭찬을 예상했을 뿐인데 이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인수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태호 군, 자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어제 그 부부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나? 박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고객들도 결국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화를 엉뚱한 곳에 표출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화를 받아치면 상황만 악화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인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바로 그거야. 진짜 서비스란 자존심을 지키면서 품위를 잃지 않는 거야. 자네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회의는 1시간 정도 더 계속되었습니다. 강인수는 박태호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고 그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박태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사에서 근무하게 될 거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말해. 강인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는 길에 박태호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매니저 김준호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죠. 말했잖아. 좋은 일일 거라고. 정말 축하해, 태호야. 그날 저녁 박태호는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벽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아버지의 병원비를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그의 선택이 이렇게 큰 전환점을 맞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박태호는 침대에 앉아 오늘 받은 봉투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수표를 보며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치료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심지어 중단했던 대학 공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태호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이상하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승진했어요. 본사로요. 정말,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의 기쁨 섞인 목소리가 박태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박태호는 회장님과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특별 포상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야, 내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게 이렇게 보답받는구나. 내 아버지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통화를 마친 후 박태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의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환한 별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죠. 다음 날 아침 박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매장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태호 씨 축하해요. 김 매니저님한테 들었어요. 이민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박태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준호 매니저가 간단한 송별회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미팅 시간에 모두가 모여 박태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죠. 태호는 우리 매장의 자랑이었어.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지. 본사에서도 그 모습 변치 말고 멋지게 성장하길 바란다. 김준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태호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마지막 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담당했던 업무들을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어제의 그 진상 부부가 다시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박태호는 잠시 긴장했지만 곧 침착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제 AS 서비스는 잘 받으셨나요? 박태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죠. 네, 기사님이 와서 점검해보니 단순한 조정 문제였어요. 지금은 소리가 안 나네요. 다행이네요.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태호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어제 너무 화를 냈네요. 사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어요. 남편이 미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제 많이 무례했죠. 박태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도 항상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부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이민아가 박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단해요, 태호 씨. 어제 그렇게 화를 냈던 사람들인데 오늘은 완전히 달라졌네요. 박태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잖아요. 화가 났을 때도 그 마음을 알아주면 결국 풀리는 것 같아요. 퇴근 시간, 박태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컴퓨터를 끄고 명함 홀더를 가방에 넣었죠. 이제 이곳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매장을 나서며 박태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박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매일 보던 도시의 풍경이 오늘따라 특별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그의 손에는 회장님이 주신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유니버설 전자 브랜드 인성교육 프로젝트 담당 박태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박태호는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이제 이곳이 그의 직장이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외벽과 웅장한 로비가 그를 맞이했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며 직원 배지를 받은 그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박태호 씨죠. 인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 직원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6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박태호는 자신의 모습을 유리에 비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새로 맞춘 정장이 그의 모습을 한층 더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인사팀 사무실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밝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자신의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자리고 이건 업무 관련 자료들이에요. 강 회장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프로젝트라 모두가 주목하고 있어요. 인사팀 팀장인 윤지현이 말했습니다. 박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브랜드 인성교육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죠. 그는 곧바로 자료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전국 매장의 모든 직원들에게 새로운 고객 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태호가 있었죠. 생각보다 큰 프로젝트네요. 박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지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태호 씨를 직접 선택하셨잖아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윤지현은 박태호를 다른 팀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오가면서 점차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매장에서 어떤 고객들을 만났는지 궁금해요.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박태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화가 난 고객들부터 감동받은 고객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팀원들은 그의 이야기에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경험들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윤지현이 말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훨씬 실질적이니까요. 오후에는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강인수 회장은 박태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적응은 잘 되고 있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다들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강인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자네에게 맡긴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 우리 회사는 제품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을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박태호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는 큰 가르침이었죠. 첫 주에는 전국 매장을 둘러보게.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 프로젝트 팀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박태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꼈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는 열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태호는 전국 여러 매장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의 매장을 돌아다녔죠. 각 매장의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고객 응대 방식을 관찰하고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어떤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응대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다른 매장에서는 매뉴얼에만 의존해 융통성 없이 대응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반면에 고객의 마음을 읽고 진심으로 응대하는 직원들도 있었죠. 일주일의 현장 조사를 마친 박태호는 노트북에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호텔방에 앉아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마음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서비스가 부족해 그는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매뉴얼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직원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해. 서울로 돌아온 박태호는 본사에서 첫 프로젝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인사팀, 마케팅팀, 그리고 현장 매니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태호에게 향했죠. 그는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국의 매장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호는 프로젝터를 통해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과 데이터 그리고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가장 큰 문제점은 진심이 결여된 서비스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매뉴얼에만 의존해 기계적으로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은 이런 형식적인 응대에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죠. 회의실 안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박태호의 관찰이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브랜드 인성교육 프로젝트의 핵심은 진심과 유연성입니다. 규정과 매뉴얼은 기본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고객의 마음을 읽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원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태호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실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롤플레잉 교육, 심리학 기반의 고객 이해 수업, 그리고 현장 직원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응대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이 아닌 우리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지연이 박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회사 생활이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다니. 박태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날 오후 강인수 회장이 박태호를 불렀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강인수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봤네. 아주 훌륭해. 강인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제안한 방향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해. 특히 진심과 유연성에 중점을 둔 점이 마음에 들어. 박태호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야. 예산 걱정은 하지 말고 필요한 건 다 요청하게. 강인수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박태호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진을 구성하고 시범 매장을 선정하는 등 할 일이 산더미였죠. 하지만 그는 즐겁게 일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교육은
서울 강남의 플래그십 매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태호는 직접 강의를 맡았죠.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지만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자 직원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현장 직원이었습니다. 진상 고객을 만났을 때 그 심정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박태호의 말에 직원들이 공감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어떤 고객이든 결국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화가 나 있거나 불안해하거나 혹은 단순히 관심을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대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교육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기존의 딱딱한 서비스 교육과는 다른 박태호의 접근 방식에 열광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 롤플레잉이나 심리학적 접근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죠. 교육 후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매장의 고객 만족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고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이 소식은 곧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죠.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군. 강인수는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매장으로 확대하자. 프로젝트는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박태호는 주요 도시를 오가며 직접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진심은 많은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박태호는 자신이 처음 일했던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옛 동료들을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태호 씨, 정말 다르게 보여요. 이제 완전히 본사 사람이 됐네요. 이민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태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여전히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옷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죠. 그날 저녁 박태호는 매장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교육 후 달라진 점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또 딱딱한 매뉴얼 교육이겠거니 했거든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태호 선생님의 교육은 달랐어요. 실제로 우리가 겪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고 진짜 도움이 됐어요. 박태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박태호의 브랜드 인성교육 프로젝트는 유니버설 전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 매장의 고객 만족도는 평균 30% 상승했고 직원들의 이직률은 20% 감소했죠. 이 성과는 업계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 경영 잡지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본사 26층 박태호의 사무실은 이제 팀장 사무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 경험 혁신팀의 팀장으로 승진했고 10명의 팀원들과 함께 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처럼 그의 삶도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박태호가 나중에는 윤리경영 모범 사례로 알려진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 대상을 수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박태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상식장에는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강인수 회장과 함께 앞줄에 앉아 있었죠. 사회자가 수상자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서비스 혁신상은 고객과 직원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유니버설 전자의 브랜드 인성교육 프로젝트와
그 주역인 박태호 팀장에게 돌아갑니다. 박수 소리가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태호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죠.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객석에서 강인수 회장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박태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과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강인수 회장님,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해 준 팀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진심을 다해 고객을 응대하는 모든 유니버설 전자의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 매장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그저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려 노력했을 뿐이었죠. 그런 작은 진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태호의 진솔한 말에 객석에서는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열린 리셉션에서 여러 기업의 대표들이 박태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심지어 몇몇 회사에서는 스카우트 제안까지 했죠. 하지만 박태호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유니버설 전자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셉션 한쪽에서 강인수 회장이 박태호를 불렀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빛나는구만. 고맙네. 아닙니다, 회장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박태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인수는 와인잔을 들어 박태호와 건배했습니다. 자네가 처음 내 눈에 띄었을 때 자네의 가능성을 알아봤어. 그리고 그 판단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줘서 고맙네.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인수는 회사의 미래 계획과 박태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죠. 다음 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네. 자네를 해외 지사로 보내려고 해. 우리가 개발한 이 서비스 모델을 글로벌 시장에 적용해 보는 거지. 박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외요? 그래, 먼저 싱가포르 지사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 중이야.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자네의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될 거야. 제안은 박태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국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 무대로 나아갈 기회였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영광이지만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강인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성장의 징표야. 자네라면 잘할 수 있을 거라 믿네. 그날 밤 박태호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로, 평범한 직원에서 해외 진출을 앞둔 팀장으로,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니버설 전자 강남점 박태호라고 적힌 첫 명함이었죠. 그 옆에는 최근에 받은 새 명함이 있었습니다. 유니버설 전자 고객경험혁신팀 팀장 박태호. 두 명함 사이에는 불과 1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태호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싱가포르 지사 발령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타기 일주일 전, 박태호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깊은 감회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 그는 11명의 직원이 있는 팀의 책임자였고, 곧 해외 지사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이끌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진상 고객으로 만났던 그 부부였죠. 남자는 더 이상 노란 탈색 머리가 아니었고 여자도 훨씬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니버설 전자 강남점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남자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 네. 당시 정말 무례하게 굴었는데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죠. 냉장고 때문에 찾아갔을 때. 맞아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많이 화가 나 있었거든요. 여자도 미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박태호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혀요. 그런 일은 매장에서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세 사람은 그날의 일을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매장에서 일하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은 곧 싱가포르 지사로 발령받을 예정이에요. 부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진하셨어요? 박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의 만남이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날 제가 응대하는 모습을 회장님이 직접 보고 계셨거든요. 부부의 표정이 더욱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화를 냈는데. 네, 회장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를 발탁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전국 매장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남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좁네요. 우리가 당신의 인생에 그런 영향을 줬다니. 박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떤 만남이 우리의 삶을 바꿀지 모르니까요. 그들은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부는 최근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고 했고, 박태호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죠. 헤어질 때 부부는 박태호에게 자신들의 카페를 언제든 방문해달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태호는 강인수 회장과의 마지막 미팅을 위해 본사를 찾았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강인수는 창가에 서 있었죠. 와주어서 고맙네, 태호군. 강인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준비는 잘 돼가나?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강인수는 소파로 자리를 옮기며 박태호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오늘은 업무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불렀네. 박태호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를 처음 봤을 때 생각나나? 진상 고객 앞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던 모습이. 네, 물론이죠.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으니까요. 강인수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사실 내가 자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었네. 나도 젊었을 때 자네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 박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작은 전자제품 가게에서 일했어. 그때 한 무례한 고객이 찾아와 난리를 쳤지. 내가 자네처럼 참고 응대했더니 그 고객이 알고 보니 큰 회사 사장이었어. 그분이 나를 발탁해 사업 기회를 주셨고 그것이 지금의 유니버설 전자의 시작이 되었지. 박태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회장님의 경험이 이렇게 비슷하다니. 그래서 내가 그날 자네를 봤을 때 마치 젊은 날의 나를 보는 것 같았어.
과거에 내가 받은 기회를 이제는 내가 다른 이에게 줄 차례라고 생각했지. 강인수의 이야기에 박태호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삶의 선순환과도 같았습니다. 회장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싱가포르에서도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만 하면 돼. 언제나 진심을 다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니까. 미팅이 끝나갈 무렵 강인수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자네에게 주는 작별 선물이야. 박태호가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만년필이 들어있었습니다. 펜에는 진심은 통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이 펜으로 자네의 싱가포르 이야기를 써내려 가길 바라네. 강인수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태호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팀원들과 가족들이 배웅을 나와 있었죠.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태호야, 건강 잘 챙기고 성공해서 돌아와.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박태호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것은 분명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진심과 인내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탑승구로 걸어가며 박태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디서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항상 진심을 다하자. 그것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니까. 비행기가 이륙하자 박태호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는 이미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했죠. 진짜 기회는 당신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박태호는 강인수가 준 만년필을 꺼내들며 일기장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의 싱가포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